네, 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수 흐름도 흐름이지만 내 종목의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방 열어두고요. 샵 8182 문자창도 지금부터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요 며칠 사이 그래도 좀 빨간불을 계속해서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들어왔고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주 후반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그래도 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율 지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왔는데 최근 이제 주중에 이제 5일선 깨지고 20일선까지 깨지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1180원 깨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그래도 유입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흐름에서 보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형성되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낙폭 가대주의 흐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바이오 종목들 다 낙폭 하락 쪽에서 올라온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좀 매수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여기 지수가 이제 1000선을 좀 회복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은 중요한 지수 때 깨지고 나서 올랐다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0선을 회복하면서 상당히 이제 낙폭 가대의 흐름에 좀 돌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향후에도 그쪽 긍정적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문제됐던 아직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일부는 해결됐죠. 그리고 그 천연가스도 상당히 올라오면서 16무 부채금리까지 더 올라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블 우려가 있었지만 천연가스도 6.3달러 수준에서 지금 이제 급락하면서 4.99달러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미국에서 또 나서면서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은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최악의 순간에서 완화되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삼성전자라든지 배터리 3사 어떻게 보면 IT 플랫폼, 자동차, 우리가 바이오 종목 봤을 때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싸졌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대표님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네.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네. 카카오가 그래도 그동안 그 규제 이슈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그 자회사 또 상장 이슈가 있죠. 카카오페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하단에서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미디어 업종 관련해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에 콘텐츠, 네. 마이네임부터 또 갯마을 차차차 이거 그러니까 마이네임이 요즘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네, 그래서 같아요. 저도 네. 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어요? 재밌게 반전의 반전을 정말 우리나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진짜 감동. 계속해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쪽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터주 하이브도 계속 네.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관련해서도 좀 주목받으면서 콘서트 관련해서 주목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 또 게임주도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눈여겨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종목이 좀 움직여줬고 그래도 많은 업종들이 빨간색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도 지켜봐야겠죠. 자, 종목에 대한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방과 문자를 통해서 상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또 만나보죠. H&M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살펴보시면 37,950원에 15%입니다. 절반 정도는 손절을 이미 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실적과 거꾸로 가는 해운주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HMM이 사실 좀 이쯤 되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주춤한 상황이에요. 3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그 위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5월 달에 5만 1,000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요. 네, 상당한 조정을 많이 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황을 누리면서 뭐 지금 한 15,000원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한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실적은 3분기에도 잘 나온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주가 흐름은 그래도 아쉽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발틱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6천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어떤 물류의 그 변목 현상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코로나 때문에 운임은 높으면서 배에 실어서 항만에 이동했는데 이걸 이런 항만에 육지에다가 풀어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배가 계속 그 해상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운임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게 그 공급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감 때문에 이제 반영됐는데 일단 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서 지금 많은 인력을 좀 투입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용 지표를 보니까 몇만 명, 7만 명 넘게 이 고용을 확대해서 물류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흐름에 좀 이어진다는 점은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하신다면은 지금 최근에 그 10월달, 9월 말부터 해서 가격적으로 3만 원 정도 선에서는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뭐 8,900원을 저점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대응하면 이 2만 9천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가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그 어떤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는 9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작용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시점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올라올 경우에도 당연히 또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한 21선이 지금 가격대로 한 33,000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시기에는 좀 좀 아깝기 때문에 네. 한 61선 정도 가격 한 37,000원 구간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정도 이제 또 보유 가격이시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일부 좀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회복되면 네. 또 지금 미국의 그 소비로 봤더니 다시 카드 지출액을 봤더니 20%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머지는 좀 더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살펴보니까 딱 매수가에 올라왔습니다. 25만 6,500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3분기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좀 올려잡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시원하진 않았어요. 네, 네. 뭐 최근에도 시장에 어려울 때도 뭐 크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네, 그런 흐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OL 같은 경우는 정유업체로서 SOL은 그 전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정유주이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쪽으로 속해 있다 보니까 정유주로서의 어떤 가치를, 밸류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적 분화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이제 조지아 관련된 미국 공장에서 이제 증설이 본격화되고 그렇다면 향후에 다시 2차 전지 그 대형 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정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뭐 삼성 SDI도 수렴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이제는 이렇게 수렴했다는 것은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기술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모멘텀이 하나 딱 나온 점.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올해 3반기 이후부터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매수가에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 실리면 아마 더 매수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1차가 한 30만 원 정도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네.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때 힘이 더 좋다고 하면 충분하게 한 32만 원 구간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VCU, 뭐 전기차 이런 부분 해결된다면 이쪽에 어느 정도 이쪽에서 물량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장 증설도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결정 내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늘 많이 언급된 종목인 것 같아요. 코엘 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8,150원인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강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코엘 패션 오늘 이러한 급등이 나온 이유가 패션 회사지만 이 로젠 택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감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께서는 이미 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노제택배에 대해서는 이제 4분기에 네. 실적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패션 산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제택배까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급등을 이용해서 어떤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좀 기업 내용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그 의류 쪽이 좀 이제 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모두 그 공장이 의류를 만드는 구간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됐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10월 1일부터 다시 재가동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노제택배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패션에서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다른 그 의류 업종보다는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철 관련해서 이제 의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흐름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더웨어 쪽도 좋고 아웃도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대응하신다면은 이 오늘 그 정고점을 저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그 흐름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 정도에 오늘 종가가 시작가 위에서 시작하고 오늘 종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더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봉이 나왔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처럼 강하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좀 그때부터 좀 분할 좀 매도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추세로 봤을 때는 만약에 더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한 10,000원 정도 선 정도에 넘어설 때는 어떤 단위가 바뀔 때는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3분기도 좋을 거고 4분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이슈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유는 하시되 비중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시아나 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뭐 유가가 워낙에 급등을 하면서 항공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시청자분이 주가는 오르는데 왜 아시아나만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원금이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면요. 27,200원에 비중이 20%인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항공주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연말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또 한간에서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좋아지는 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럼요, 미리 좀 네. 선반영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공주 같은 경우 계속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 차트를 보셔도 29,000원 후반대까지 이제 3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대한항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A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죠. 근데 거기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유가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지지력을 보인다면 한 22,000원 정도에서 아마 그 질적으로 좀 지지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시점이 한 60일선 지점에서 이제 반등했었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5일선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좀 아쉽겠지만 이 61선을 그 지지하는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지지해서 올라올 경우에는 이전처럼 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는 한 21선 정도에는 이제 저항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정도가 이제 한 25,500원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는 약간 이제 손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비중을 조금만 좀 줄이시고요. 나머지 가지고 한 전반적으로 한 28,000원 구간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살펴보면요. 16,600원에 비중이 조금 큽니다. 40% 보유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매수가까지 올지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좀 어려운 그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작년에 뭐 그 백신 뭐 테마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8,700원 구간에서 상당히 24,000원까지 올라왔고 그런 재료가 이제 소멸되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좀 어렵죠. 지금 계속 역배열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보니까 이제 그 반등 나왔을 때가 한 번씩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신다면은 반등 나왔을 때 한번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7,000원에 한번 저항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반등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반등이 한번 쭉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아쉽지만 좀 축소하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가려면은 이 그 역배열되어 있는 이 구간이 이제 돌아선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선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21선, 지금 5일선을 하락하고 있으니까 21선을 안착 흐름이 나와야지 전반적으로 그때부터는 그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당일날 올라올 경우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17,000원 그 아래쪽에서는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서서히 올라올 경우에는 21선 안착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방향을 좀 돌아서 갈 수 그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기다려 보시고 턴한다면 이렇게 기다려 보시고 대응을 좀 더 길게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올라올 경우에는 한그 19,000원 정도 선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올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 회사에 뭐 재료가 있고 그래서 천천히 매집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종목은 가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전략을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가 한 12,000원 구간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좀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또 추세적으로 끝없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12,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내가 12,000원을 다시 해보가면 그때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추세에는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가가 32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좀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27만 2천 원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좀 네, 주가가 네. 일단 뭐 1월 달에 뭐 이렇게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이제 그렇죠. 40만 원 넘어갔었죠. 40만 원인데 지금 27만 2천 원. 충분히 조정을 받아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주가가 7월 달부터 쭉 그 아래쪽 흘러내렸죠.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었고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정점,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동차주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그 기업들이 2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27개가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되다 보니까 후공정이 그 관련 패키징 돼서 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최근 8월 달 말부터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면서 지금 공장이 가동률이 지금 80% 이상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더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실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글로벌 기업들, 대만의 TSMC부터 중국, 뭐 이렇게 미국까지 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투자가 내년에 또 확대됩니다. 올해보다 더 많이. 그러면 충분하게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물량을 넘치도록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악의 순간은 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뭐 제네시스 그렇지만 일단 2025년부터 이제 전기 수소차로 간다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가장 수혜받는 기업이기 그럼요, 때문에 가지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하게 1차적으로는 뭐 32만 원 구간 정도는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전기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가 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기차의 모멘텀이 올해부터 내년에 아마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등 나올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네, 지금은 매수 네. 구간이 보시면 돼요. 네, 어차피 내년에 시장을 좀 주도할 섹터는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네, 좀 자신감 있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한 번쯤은 뭐 35만 원 구간 또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아서 속상하신 것 같은데 워낙에 기업이 또 탄탄하고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요, 6만 5천 원에 비중이 30%인데 향후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수익 중이신데요, 엄청. 네. 사실 수익권이면 더 목표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기억하는데 8월 31일 날 상담했던 종목인데요. 그때 당시 워낙 이 양극재 중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음극재 시장에서도 지금 물량이 상당히 부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신생 회사들 뭐 니비안도 생기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동막 관련해서 물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대량으로 지금 공장을 지어놨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 이제 수율이 정상화된 점 있고 내년에는 이제 상공장이 지금 어떤 수율이 정상화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매출과 이익은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쪽하고 유럽 쪽으로 어떤 공장의 증설 이야기 나왔을 때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그럼 슈팅 나왔을 때는 이제 세력 입장에서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추세가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니까 12만 원 목표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니까 이제 14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전기차 2차 전지는 지금도 좋지만 내년에도 좋은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어떤 가치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딱 그려놨죠. 제가 5일선을 부근을 딱 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간다면 계속 보유하시되 언젠가 또 이제 보시면 한 번 꺾이면은 한 2개월 정도 이상은 또 쉬어가는 양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 전에 흐름에서 한번 보세요. 쭉 추세를 타고 하다가 벗어날 때는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5일선 부분을 이 추세를 벗어나면 일단은 좀 챙기는 전략으로 좀 챙기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또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매수가가 6만 5천 원이에요. 네. 얼마나 그 수많은 팔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참고 오신 만큼 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470원에 비중이 20%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쪽이다 보니까 이제 건설 업황하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서 플러스해서 하나 더 보면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지금 뭐 어차피 대선 전국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공급을 내년 정도까지 보면 이제 확대 전략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남북 경협 관련해서 약간 대화의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하게 한 번씩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구간에 올라올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만 5천 원 올라올 경우에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비중을 줄이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나가는 전략을 펼쳐 보이시면 좋겠고요. 이제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뭐 리스크 관리하신다면 최근에 이제 4만 6천 원을 이제 벗어나지 않다면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더 많은 상담을 이어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또 유튜브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요? 네, 네. 제가 유튜브에 고수 송지호 TV에다가 이제 시장 이야기하고 네, 오늘 또 전반적으로 특강했던 이야기 또 확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 좀 드리니까요. 예, 오시면은 제가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 미디어 업종부터 해서 수소, 뭐 이런 전기차, 뭐 핫한 업종만. 네, 핫한 네. 업종 다 뭐 나노 신소재 최근 이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분들 다 그 전에 딱 순차적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핫한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제목은 양극재 성장 핵심 전구체 관련돼서 이제 주목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급속 충전 관련해서 제주전자재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CNT 도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중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양상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종목군들이 LNF,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시장이 커진다면 거기에 또 소재 관련해서 전구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향후 이런 그 대주 전자재료처럼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전구체 관련된 기업도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충분하게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양극재, 하이 니켈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같은 그 중량 안에서 리튬 이온이 얼마만큼 방출하고, 음이온이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이온에 따라서 충전되고 방전되는 그런 흐름인데 그만큼 리튬 이온이 많을수록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높겠죠. 충전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양극재의 핵심은 이런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양극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다른 음극재보다 전해질보다 더 시가총액이 크고 높은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 양극재 관련해서는 이제 MCM이 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NCM 622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23%, NCM 하이 니켈 쪽 811.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이제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8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래서 NCM 811이 지금 한 14% 정도인데 향후 2023년 구간에 본다면 이 LFP 쪽은 상당히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하이 니켈 쪽 고성능 이 배터리 관련해서 NCM 811이 한 40% 구간 그리고 NCM 622이 한 27% 정도 봤을 때는 NCM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NCM 쪽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소재 기업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소재로 본다면 원가 국면에서 이제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극재가 17%.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양극재의 그 소재 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전구체로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가 가장 큰 시장에서 그 다음으로 본다면 전구체가 상당히 시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구체로 보면 30% 가까운 2차 전지에서 소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철가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91%,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양극재가 시장이 커지면 해외 쪽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양극재 수출한 만큼 전구체를 수입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제 하이니켈 그 양극재가 이제 확대되는 순간에 보면 이제 이 그 전구체가 이제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성능이 어떻게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니켈 쪽으로 가면 양극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나오면 안 좋으냐면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리튬 이온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랙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향후에 하이 니켈로 갔을 때는 전구체의 고품질의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중국 제품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이런 다결정이기 때문에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데 향후에는 이제 단결정 이런 그 전구체의 입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결정에 관련된 입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전구체 자체 그 밀도 향상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리튬 함유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주행거리를 확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입경 전구체하고 소입경 전구체가 있는데 큰 거는 이제 10마이크론, 이제 작은 거는 이제 5마이크론 이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양극재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소입경 쪽이 더 많을수록 더 성능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전구체만 우리가 중요하게 그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향후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하고 연결점이 뭐냐면 아까 단결정 그 전구체하고 형성해서 본다면 향후 전고체 배터리까지 우리나라를 본다면 결국은 이 단결정 전구체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향후에는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 이 전고체 배터리까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제 잠깐 그림에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향후에 그 배터리 활용하는 데서도 이 전구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 보게 되면 ENDD가 이제 5,000톤의 증설이 있고요. LNF도 10,0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지점은 자체 내 양극재 캐파 대비해서 전구체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구체 시장이 상당히 증설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핵심점은 배터리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에코프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하이니켈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네, 여기에 있는 이제 에코프로 BM 정도, 양극재를 만드는 BM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재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이제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항산하고 리튬 전환 공정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체,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 관련해서도 에코프로 잼이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우리가 나중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청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을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예. 향후 그 증설 시점으로 보게 되면 캐파를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의 그 증설은
올해 한 6만 톤에서 2025년도에 29만 톤. 그러면 에코프로젠 전구체 관련해서도 2만 4천 톤에서 20만 톤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고효율 전구체, 우리가 아는 단결점 고구체 관련해서 END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ENDD. 이 회사는 저번에도 이제 관련해서 한 번 더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했죠.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대인데 나중에 1조 원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후보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자가 소입경 관련해서 상당히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만약에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재사용까지 연결돼 본다면 10월 달에 이제 그 증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공급이 확대된다는 점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제 종목으로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양극재 핵심적인 성장 관련해서 전구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수 송지호 TV 유튜브에다가 또 첨가적으로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3번이었죠. 자, 오늘은 특별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가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